호르몬 두 번째, 호르몬의 정의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과다증, 적게 나오면 결핍증에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 몸은 어떻게 적정량을 분비할까요? 많이 나와, 그만. 모자라, 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나, 자, 오르락내리락. 멀리서 보면 어때요? 일정 수준 안에서 변동이 적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항상성이라 하지. 자, 체온이 그랬고, 그지? 심장박동이 그랬고, 우리는 늘 어떤 그 구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조절작용에 의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호르몬도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의 호르몬은 일정한 그 양을 조절해서 일정한 양이 잘 나오도록 조절하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을 수축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시토신은 뭐라 그러지? 아기 낳을 때 진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옥시토신은 더 많이. 그래서 아기가 빵 하고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항상성이 아니지. 그럼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하고, 못 나온 거 같으면 이렇게 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출산은 호르몬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출산이라고 끝나는 거고, 이렇게 단박에 끝나는 이런 사건 말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그 값을 유지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항상성 조절 기작에 의해서 일정한 양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그 기작을 공부해 볼 건데, 비유를 하자면 변기에 물 한번 보세요. 넘치지 않죠. 넘치려고 하는 순간 밸브가 차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얼른 물이 채워지지. 우리 호르몬도 그래요. 부족할 땐 채워주고 됐어. 넘치면 안 돼. 차단.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배우면 엄청 재미있을 거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제목은 호르몬 조절. 여러분, 우리가 그 호르몬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뇌하수체를 킹 오브 호르몬의 왕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랬어요. 자, 뇌하수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뇌하수체가 이렇게 시상하부에 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시상하부, 간내의 시상하부. 그 아래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뇌하수체. 사실 뇌하수체는 이렇게 부분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그래서 이 앞을 전엽, 그 중엽, 후엽 이렇게 나누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자 전엽, 중엽, 후엽 이렇게 불러요. 여기 전엽, 중엽, 후엽.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중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없고요.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살펴볼게. 우리가 앞에서 갑상샘 호르몬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죠? 갑상샘을 다시 한번. 자, 갑상샘. 여러분,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지? 그렇지. 티록신이 나온다고 했지. 티록신. 이 티록신이 분비되는 데에는 단계가 좀 있어요. 일단 갑상샘을 조절하는 가장 윗단계 조절기관은 시상하부야.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하고 그 자극을 받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보면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그래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단 3번. 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그지? 그리고 요 2번의 이름은 뭐냐면 티록신이 나오도록 우리말로 먼저 써볼게. 우리말로 먼저 써보자. 갑상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이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팅 그지? 호르몬 SH. 그래서 여기에 T는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그런데 잡으세요. 이 1번이 이름이 좀 길어요. 1번이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갑상샘 우리말로 써봐.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지?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니까 여기에다가 쉼표 콤마를 찍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근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잖아요. TSH. TSH를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고 이 방출은 releasing. 그래가지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이 T를 여기에 쓰는 거야. 따라서 얘는 T releasing 해서 RH.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T는 다시 여기에 T는 갑상샘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T는 TSH예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그래서 TRH가 분비되고 TSH가 분비되면 자극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고 이제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겠지. 그럼 보세요. 내가 뭐 이런 비유가 아주 적당한 건 아니지만 이걸 회장, 이걸 사장,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과장? 이런 직급을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상위 명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유를 해볼게. 그럼 보자. 만약에 TRH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TSH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을 많이 하니까 많아지겠지. 그죠? 그럼 티록신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TRH가 많이 분비되면 티록신도 많아지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지만 티록신이 과다하게 되면 막 몸이 마르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막 날려보내기 때문에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도 계속 뛰고 불편한 상태가 지속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느 한계 이상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저 상위 단계에 연락을 해줘야 돼요. 사장님이 과장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요. 라고 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지금 많다는 상황을 상부에서 인지를 하면 인지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많구나. 그럼 이제 줄여야지 하고 이번에는 적은 양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적어지면 야 이제 조금만 만들어. 그럼 네 조금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만들었어요 라고 하겠죠. 그때는 다시 이제 너무 적은데요. 알려주는 거야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 살펴 좀 잘 해야 되겠다. 많으면 보세요. 많으면 그걸 억제해. 또 적으면 그걸 억제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 반대가 되도록 어떤 결과물이 다시 원인이 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많으면 이번엔 적어지게 해주세요. 적으면 많아지게 해주세요. 자, 돌아갈 때 반대가 되도록 조절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음성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은 우리말로 하면 되먹임, 다시 되돌아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되돌아가다. 근데 음성은 여러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반대가 되도록 되돌아가다. 지금과 반대가 되도록 되돌아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느 책에도 없지만 지금 현 상황과는 반대가 되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돌아간다 이거죠. 지금 화살표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이 부분을 지금 빨간 화살표랑 초록 화살표로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면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해볼게 봐봐. 지금 이 녹색 화살표로 해서 많이 그럼 이게 지금 많이 나온 거잖아. 그럼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적어지게 해야 되겠지. 반대가 되도록. 적어지도록. 그러면 적어지도록. 회장님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지?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그러나 적어졌을 때 이제 좀 부족한데요? 부족해요. 또 반대가 되도록. 그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늘 그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음성 피드백. 자, 여기에서 음성 피드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양성 피드백도 있다는 거지. 이건 뭐 우리가 다루는 내용 중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것은 양성 피드백이 있다. 여러분 혹시 양성 피드백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난다면 그 출산할 때 그 옥시토신 호르몬은 네 쭉쭉쭉 해가지고 출산 이렇게 된다 그랬죠. 반면 음성 피드백은 많으면 적어지게 적으면 많아지게 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조절하는 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다. 다시 여기 1번과 2번에서 작용하는 거 모두 음성 피드백이야. 이걸 마이너스 이걸 플러스라고 해서 1번은 음성 피드백 2번은 양성 피드백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지금 요 상태를 증가하는 것을 억제. 그지? 억제. 왜? 이거 억제하지 않으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증가하는 것을 억제. 그 다음에 요 2번은
너무 내려가는 것을 억제. 그지? 그래서 둘 다 지금과 반대가 되도록 하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 음성 피드백 개념 얘기했고 여기에 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제 헷갈리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량작용이야. 기량작용. 자, 여러분 기량작용은 이 피드백이랑 또 많이 다르지만 뒤에 항상성 조절을 할 때 엄청 헷갈려 해. 그거 잘 들어보세요. 기량작용. 여러분 이 기량작용은 스위치가 2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음성 피드백은 어떤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스위치를 하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야. 기량작용은 스위치가 2개 있는 거야. 길과 항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 될 때는 길 스위치, 느리게 뛰게 할 때는 항 스위치. 그치? 그래서 얘 역시 마찬가지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스위치. 너무 느리게 뛰어. 그럴 땐 플러스 스위치. 그죠? 그래서 기량작용은 억제를 하긴 하는데 스위치가 2가지가 있는 거야. 자, 너무 빨리 뛰니까 억제, 너무 느리게 뛰니까 억제. 근데 이때는 스위치의 종류가 2가지라는 거지. 여하튼 심장 박동을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음성 피드백이랑은 기량작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여러분 이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은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항상성. 이제 우리가 또 막 항상성도 뒤에서 굉장히 깊게 다룰 건데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 2가지. 그게 바로 이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르단 말이죠.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2가지가 다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하는데 기량작용은 스위치의 종류가 2가지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해야 돼. 스위치의 종류가 2가지다. 음성 피드백은 양의 조절이야. 양의 조절.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이. 방법은 스위치는 한 가지야. 지금 여기 보면 티록신이라는 거 한 가지잖아. 다시 또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여기 이제 교감, 부교감이라고 하는 조절 스위치가 2가지였죠? 그런데 음성 피드백을 설명할 땐 지금 티록신밖에 없었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죠? 처음부터 쉬운 공부는 없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단 우리 인체를 알아나가는 것에, 굉장히 흥미롭다, 놀랍다, 신기하네. 내가 이런 걸 알아내다니. 이런 기쁜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조절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신경하고의 연합작전. 신경과 호르몬의 합동작전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